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썰 112번째입니다. 걸륭도자기로는 8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걸륭도자기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개년도씩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1개년도 하니까 한 50몇 분이 가가지고 또 보시는 분이나 저도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또 1개년도씩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박매영감에서 이제 청화자기 중에 걸륭도자기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에서는 요 마지막에 육방병이죠. 육방관이병입니다. 자주 보시는 거는 같은데 제가 왜 요걸 빼지 않고 하냐면 요 관지 때문에 그래요. 관지가 대청 걸륭연제인데 전서체 관지 쳐놓고는 조금 희한하죠. 희한한 거는 우리가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요런 관지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기형은 뭐 보시다시피 육방관이병이고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절견자도 썼죠. 그래서 육방 절견관이병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절견은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절견이 됐으니까요. 걸륭제 도자기답게 특징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문, 연판문, 서벌련문, 그 다음에 여의도문, 회문, 서벌련문, 파도문, 해랑문이죠. 그 다음에 관이에도 그 회문을 놓습니다. 그리고 위에 또 회문을 놓죠. 정말 층차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지 연문으로 됐는데 요런 그 마치 두 팔을 벌린 것처럼 대칭이 되는 요런 연꽃을 이제 서양 연꽃이라고 그래서 서양 서자를 써서 서벌련문이라고 합니다. 번자도 이제 외국 번자죠. 뭐 번국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벌련문입니다. 뭐 다른 말로 이제 이런 걸 보상아문이라고도 하니까 여러 용어가 겹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길상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문양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해랑문이라는 건 이제 파도문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대청 걸륭연조 관지가 특이한 전서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중무성가라는 경매장에서 155만 2,500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중무성가는 이제 중소형 경매장이라 잘 뭐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또 황지청화가 나왔는데 구연부에는 그 묘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지 화가문 혹은 절지 서과문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림은 이제 거의 비슷한 거죠. 밑에 초연문 있고 관지가 이제 대청 걸륭연조 관지를 이렇게 명필로 잘 썼고요. 중국 가덕에서 85만 1,000원에 1,000RMB에 거래됐습니다. 보통 황지청화 같으면은 거의 뭐 500만에서 1,000만 이상 RMB에 거래되는데 요렇게 나왔다는 건 뭐 딱 보면 아시는 거죠. 방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게 팔길상문이 있는 포월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월병이라고도 보석보자를 써서 보월병이라고도 하는 아주 멋진 기형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물이 우리 그 용산에 있는 중앙박물관에도 있습니다. 물론 방품일 테지만 말이죠. 하지만 뭐 시중에 떠도는 그런 싸구려 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한번 피부나 그런 이제 문양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물이니까요. 중국 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중앙박물관은 무료입니다. 대청 걸륭연제 관지가 있고요. 카사더, 가사득은 카사더입니다. 카사더는 크리스티죠. 529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뭐 흔하게 이 박매영감에서 흔하게 보이지만 정말 눈앞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최고입니다. 최고. 팔길상문이 쭉 돌아 있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기형을 상병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옥당춘병이라고도 합니다. 상병이고요. 상병은 옹정제 때 처음으로 창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그 이전으로 가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지 화해문인데 뭐 연꽃으로 보이고요. 북경 한해에서 23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밑에도 또 포월병, 보월병이 나와 있죠. 자, 카사다에서 60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종류가 있다는 것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방품입니다. 거의 다가. 네, 진품이면 저런 정도로 예술적으로 그렸고 저게 전세에서 내려오는 전세품 같은 경우를 이제 진품이라고 그러는데 뭐 가격이 벌써 600만 원이면은 1, 12, 12억 정도인데 좀 말이 좀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공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죠. 최소한. 자, 여기는 이제 천구병이고요. 네, 천구병은 걸륭제 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게 옹정제 때는 요 높이가 조금 작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구 모양이 얘는 조금 타원형의 형태로 갖고 있지만 옹정제 때는 요게 이제 공 모양입니다. 공 모양. 네, 그래서 한번 그 책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지 화해문, 여긴 벌련문, 그쵸? 서양 연꽃이라고 말씀드렸고, 카사더에서 700만 RMB에 거래된 천구병입니다. 천구병이 이제 하늘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지만, 기형으로 볼 때는 거의 탑 클래스에 해당되는 기형입니다. 매병보다 훨씬 더 비싼 기형이에요. 기형으로 볼 때는. 천구병이. 명영락 때 처음으로 창소됐다고 한번 계속 강조드려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갈 수는 있지만 앞으로 못 간다. 뭐 원대 천구병이라든지 명초기 홍무 천구병 이러면 어색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요 기형은 뭐 많이들 아시는 단병이라고 하죠. 단병입니다. 쓸개의 담자죠. 쓸개 모양을 닮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가 기니까 장경병 뭐 이러는데 장경 단병 뭐 이렇게도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단병입니다. 자, 연꽃이 그려져 있는 전지 연화문이 있고요. 단병이고 화예 국제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103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요것은 이제 사계화문이라고 그래서 사계절이란 뜻이죠. 그런 문양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 매병입니다. 요 이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단단하게 생겨 보이는 그런 기형이 이제 걸륭제 때 기형이죠. 매병이고요. 중무성가에서 1265만 RMB에 거래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중소형 경매장에서는 이렇게 좀 과대한 가격으로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봤자 중무성가나 요 화예 국제 같은 중소형 경매장에서 거래된 기물은 카사더나 보리 그다음에 그리고 소더비 같은 데서는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건 이제 뭐 마이너의 비애죠. 자, 대천 걸륭로조 관지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요거부터 하죠. 이 죽석 파초문. 여기는 뭐 동석 초엽문 이러는데 뭐 같은 말이죠. 초엽이 이제 파초문이니까요. 자, 요 옥고춘병이죠. 화예 국제에서 230만 RMB에 거래됐고요. 요런 문양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요 문양의 이제 뭐 오리지널 격이죠. 오리지널 격은 영선작입니다. 영락 선덕 때에 요 문양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방을 한 거죠. 요 초엽 파초문, 동석 파엽문 뭐 요런 기형들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많이 나옵니다. 네, 도광 한풍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자, 요 기물은 정말 아름다운 기물인데 북경 보리에서 333만 5천 RMB에 거래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요런 기법을 단묘라고 해요. 여기 있죠? 단묘. 그러니까 담자는 농담할 때 농담을 살리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잖아요. 짙은 농자, 옅을 담자예요. 옅은 그림이라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이제 문양만 그려놓은 거예요. 문양이래. 윤곽선만 그린 겁니다. 윤곽선으로만 그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칠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흐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단묘라고 합니다. 단묘고 요 용은 이룡이죠. 이룡은 이제 새끼용을 말하는 거예요. 벌써 애가 뿔이 없잖아요. 뿔도 없고 발가락도 뭐 사람 발가락처럼 아직 발톱이 좀 많이 안 자란 그런 어린 용을 이룡이라고 합니다. 이룡이 이제 천화, 꽃을 뚫고 있는 거죠. 천뚫을 천자죠. 꽃을 뚫고 천강,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복이 깃든 요런 이제 문양입니다. 그래서 요런 문양을 천강만복이라는 또 표현을 사자 성어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또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천강만복이다. 하늘에서 만복,
왜 만복이냐면, 자, 아무거나 뭐 이런 문양이 나오면 만복이 아니라 만복이 있잖아요. 여기 절만자가 있고 여기에 박쥐가 있습니다. 박쥐는 복을 뜻하고 절만자는 만대를 나타내는 만자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쥐와 절만자가 있기 때문에 만복이 되는 거고요. 천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런 것이 하늘에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천강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강 만복이다 할 때는 절만자와 박쥐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꽃을 뚫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화문은 보통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그런 길상의 의미입니다. 밑에도 박쥐가 있고 밑에 회문이 돌고 있고 정말 아름답게 일일이 다 썼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런 이제 연꽃, 이런 연꽃을 벌려문이라고 하죠. 보상화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귀에도 양이가 용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물인데 가격이 너무 싸네. 네, 사고 싶습니다. 자, 또 천구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구병이 걸륭 때는 이렇게 이제 길게 이렇게 타원형이 돼 있다. 이렇게 특징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문양은 이제 파도문에서 강렬하게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들,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용들이 나오는 것을 창룡교자도라고 하고 다른 말로 창룡 날해도라고도 합니다. 날해의 날짜가 뭐냐면 이제 시끄러울 날짜예요. 그렇게 이제 많은 용들이 이 파도와 함께 이제 시끄럽게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양을 날해도라고 합니다. 그런 문양이 또 나오니까 그 한자가 그때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런 이제 파도문을 정말 잘 그려놓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예술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그렸고 저 파도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가격이 좀 싸네요. 345만 RMB 밖에 안 되네. 북경 다예라는 처음 들어보시는 경매장이죠. 자, 오른쪽에도 관이병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뭐 구도 오복, 보통 복은 이제 오복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박쥐 5마리, 그 다음에 구도는 복숭아 9개, 수복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수복문이고, 요런 말은 이제 개광이란 말을 표현을 했는데, 요 개광이면서 요 원은 동그라미가 아니잖아요. 위가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요런 걸로 이제 살구 행자를 써서 행원이라고 합니다. 살구랑 똑같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행원, 개광,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세한 표현인데, 그냥 개광해도 되고, 그 다음에 복수문이라고 해도 되는데, 뭐 구도, 오복,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이에다가 사각형이 돼 있으니까 방병이죠. 뭐 사방병 해도 되고, 그냥 방병 해도 됩니다. 요런 문양이 이제 유령도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아주 뭐 거의 이제 오리지널 같은 그런 스타일의 문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에 행원, 개광 바깥에는 이제 연꽃으로 쭉 돌려져 있고, 위에 관이에도 연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943만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자, 그렇게 됐고, 북경 보리에서 거래됐습니다. 943만 RMB에 거래됐고, 자, 다시 들고, 자, 요것은 이제 꽃을 뚫고 있는 천화용문이죠. 천구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뉴욕 카사더, 뉴욕 크리시대에서 369만 5천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네, 요런 스타일이라는 걸 자꾸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두 개가 겹쳤네요. 쌍련병입니다. 그래서 두 병이 겹쳐 있죠. 쌍련병. 요런 쌍련병, 뭐 구멍이 여러 개 있는 거를 걸륭 때 다채 다구병이라고 그래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림자가 실험 정신이 강해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요 김을 만들 때 요거를 이제 그려줍니다. 걸림자가 그림을 그려주고, 이걸 목으로 이제 나무로 한번 떠봐라. 그래서 나무로 이제 이렇게 조각을 해갖고 갖고 갑니다.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모양이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면은 이제 가서 저렇게 도자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기룡 기복문이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봉황이죠. 요건 용이고, 그래서 요런 스타일,
청동기 문화에서 나온 건데 요런 그 스타일로 만드는 것을 기룡문, 기복문이라고 하고 요런 것들이 이제 청동기 문화에서 나오지만 뭐 도철문이라고도 합니다. 도철문. 사실 뭐 도철이라고 하는 거는 춘추전국 시대 예전 시대부터 나오는 그런 악당의 빌런이죠. 악당의 대명사인데 사실은 그 용의 9자식 중에 하나가 이제 도철이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관지가 특이하게 한 줄로 돼 있어요. 여기 단행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 줄로 돼 있다. 전서관이. 화예국제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247만 2천 RMB에 거래됐는데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죠? 고기를 닮은 듯한 그런 게 이제 두 개가 겹친 거죠. 네, 아름답습니다. 특이하고, 네. 특이함은 아름다운 거죠. 자, 요것도 기형이 참 아름답습니다. 포월병인데 봉황과 용이 있죠. 예, 이런 걸 이제 용봉정상이라 용봉문이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사자성어를 써서 용봉정상이다라는 표현을 하면 좋다고 강조해드린 바 있습니다. 북경 영보라는 경매장에서 109만 2,500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인데 1대입니다. 1대. 싸네요. 자, 요거 또 관이병이죠. 관이 사방병입니다. 요것도 행원이 있고 역시 구도 오복이 있습니다. 오복봉수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말로 오복봉수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뭐 구복, 오복, 구도, 오복 혹은 그냥 간단하게 복수문 해도 되고 오복, 봉수도. 네. 자, 143만 7천 RMB의 북경 다예라는 경매장에서 거래된 기물이고요. 요 육방병은 이제 많이들 보셨죠? 예, 육방절견병입니다. 자, 절지 화해문이 있고요. 북경 보리에서 1207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패스하고 바로 옆에도 또 있네요. 자, 절지 화가문이 있는 육방병이고 1069만 5천 RMB 화해국제에서 경매됐습니다. 네,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뭐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문양도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청류 혹은 이제 분청 바탕에 이게 바탕지를 두청이나 분청지 여기서 분청이라고 했네요. 분청에다 하고 여기 암각 안 보이지만 암각이 돼 있을 거예요. 암각 단화문이 그려져 있는 큰 포월병입니다. 포월병이고 50.5cm가 굉장히 크죠. 산두형 포월병이죠. 여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여의. 네, 그래서 여기 북경 보리에서 1610만 RMB에 거래된 특이한 기형이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요런 기물은 이제 지추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여기다가, 옛날엔 종이로 썼잖아요. 그 종이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지자를 썼죠. 지추병입니다. 절지 화해문이 빼곡하게 돌려져 있고요. 개광에 북경 다예라는 경매장에서 207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죽석 파초문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만 보여드리고 278만 5천 RMB에 북경 다예에서 거래됐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445만 8천 RMB에 거래된 홍콩 소도비에서 거래됐습니다. 좀 다르죠. 문양도 다르고 네, 둘 다 방품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좀 아름다운 기형이죠. 네, 이 기형 전지 벌련문입니다. 서양 연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벌련문이 잘 그려져 있고 요런 기형을 이제 여기는 녹두준이라고 했죠. 녹두준이라고 했고 네, 우두준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걸륭때의 특징인데요. 걸륭제 때 처음 만든 건 아니고 걸륭제 때에 이제 유행을 많이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이런 녹두준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우두준이라고 하는데 요 형태가 뭐 비파준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 특히 걸륭제 때는 이런 거는 이제 사슴의 머리 같다 그래서 녹두준, 소의 머리 같다 그래서 녹두준이라고 합니다. 쌍용이 이제 귀를 달고 있고요. 문양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홍콩 소도비에서 수부비는 소도비입니다. 소도비. 중국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326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자, 요것은 뭐 절지 화가문인데, 절지 화해문인데 매병입니다.
들고 하면은 918만 8천 RMB에 거래된 화해국제에서 경매됐습니다. 자, 이것은 화고죠. 화고인데 이제 시문이 쓰여져 있고 아름다운 기형인데 당연히 방품이죠. 1866만 1000 RMB에 거래됐고 당영경제라는 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 건륜 6년 5월이라고 쓰여져 있는 기념관이 있는 귀한 기물이네요. 홍콩 소도비 1866만 1000 RMB니까 2천만이라고 잡아도 뭐 40억? 네, 뭐 당연히 방품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공 하나 더 붙이면 진품으로 인정합니다. 자, 여기는 이런 게 이제 삼양개태라고 그래서 양이 3마리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3마리가 나오는 거를 삼양이라고 하죠. 삼양인데 그 양자를 이제 음양할 때 양자로 써서 삼양개태라는 건 이제 봄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제 뭐 좋은 일이 막 가득하라는 그런 이제 길상의 의미입니다. 이제 첫 해가 이제 봄에 그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삼양개태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뭐 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술독이라는 소리겠죠. 절치화해문이 있고 중국 가덕에서 200만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요렇게 이게 8방이고요. 일단 기형은 8조각으로 나뉘어진 8방이고 여기 옆에 달린 것을 이제 극이라고 하죠. 극은 이제 뭐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가 뭐 무기가 이제 방천화극이잖아요. 그런 이제 무기 같은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온 그런 기물을 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이 나와 있으니까 출극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출극이란 말을 많이 쓰고 일단 기형이 8방이기 때문에 여기도 극이 나와 있네요. 출극 준입니다. 보리 아문에서 69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특이하죠? 특이하면 또 이제 기억을 한번 하셔야죠. 자, 여기도 특이한 게 있네요. 자, 요것은 이제 천원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럼 여기 써 있네요. 천원지방이 뭐냐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각형이다라는 예전 고대인들의 천체관입니다. 우주관이죠, 우주관. 그래서 아름다운 기호입니다. 호로병인데 호로준이라고 하죠. 호로병인데 이제 밑에는 사방이고 위에는 원형입니다. 상당히 특이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걸륭제 때 이런 걸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꾸 북경 화진이라는 경매장에서 724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이렇게 초점이 안 맞습니다. 자, 아름다운 기물이죠. 자, 여기도 육방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카사더에서 494만 4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오른쪽에도 아까 본 기물이 나왔죠. 팔길상문이 있는 포수준입니다. 포수가 뭐냐면 이렇게 짐승 모양이 이렇게 영락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걸 포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75만 RMB에 북경 보리에서 경매됐습니다. 자꾸 보신 기물들은 뭐 패스해도 되는데 일단 특이한 기물들, 특이한 기형이죠. 기형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형태는 이게 딱 이걸 안 보고 봐도 이거는 사실은 그 옹정제 때 많이 나오는 기형이에요. 옹정제 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걸륭 때니까 또 이제 아버지 때를 이어받아서 이제 요런 기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런 여의준입니다. 여의가 이제 이 귀가 여의를 닮았거든요. 여의 혹은 이제 그냥 저런 거를 이제 비단끈이 길게 늘어져 있다 그래서 수대이라고도 합니다. 수대이라고도 하고 여의라고도 하는데 호로준입니다. 호로준이라고 했는데 호로병이 형태니까. 근데 그냥 한 말로 여의준이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옹정제 때 여의준이죠. 자, 요것은 이제 전지 연화문이 쭉 있고 홍콩 소도비에서 1246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자가 나왔는데 주자에 그 복숭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과라고 하죠. 복숭아는 서과문 지포입니다. 지포라는 거는 집자는 주전자의 손잡이죠. 잡을 집자기 때문에 지포라고 합니다. 뭐 다른 우리말로 하면 주전자죠. 주자죠, 주자. 중무성가에서 149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요.
여기 또 뭐 늘 나오는 절견관이병이라고 말씀드렸죠. 절견관이병. 네, 홍콩 소더비에서 712만 6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뭐 똑같은 기물입니다. 똑같은 기물이고 이것도 좀 전에 봤던 기물이고 그냥 패스합니다. 자, 요것도 뭐 화호죠. 화호고 이건 술을 데우는 용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북경 영보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138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절견병도 526만 7천 RMB 카사더, 요 포수준도 835만 3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또 화호가 나오네요. 4족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3족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리 하나를 더 놓아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한 거고요. 꼭지는 이제 참외 꼭지 같다고 합니다. 참외 꼭지. 우리 저기 교재에서도 한번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홍콩 소더비에서 213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기물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뭐 하나 갖고 싶죠, 여러분도? 자, 이건 지포죠. 화가문이 있는 지포입니다. 자, 요 화가문의 그 과일은 여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지. 네. 아니, 비파나 여지. 네, 비파. 네. 자, 이런 것은 이제 여기 한자를 보시면 단단하다, 뭐 이런 할 때 장자죠. 장관입니다. 명선덕대에 이런 기물이 나와 있고, 요걸 방을 한 거죠. 네, 장관이고, 중국 가덕입니다. 74만 7,500 RMB.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금지문이라고 합니다. 금지문. 금지문이 뭐냐면 이제 비단의 그 문양을 금지라고 하는데 금자가 비단 금자죠. 금지문이 있는 장관, 유계 장관입니다. 네, 여기도 있네요. 네, 여기도 이제 기하문이라고 있는데 기하가 이제 우리가 뭐 옛날 수학할 때 기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이제 금지문, 선하고 여기 이제 오각형,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금지문을 하시면 맞고요. 뭐 기하문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기는 이제 소장할 장자를 썼는데 원래는 이 장자가 맞습니다. 장관이고요. 34만 5천 RMB 북경 화진. 그러니까 이 두 기물은 뭐냐면 가격으로 보나 뭐 스타일로 보나 방품이죠. 이거 34만 원이면 얼마예요? 7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걸륭제 때께. 특히 이런 기형은 굉장히 귀한 기형입니다. 특이한 기형이고 이게 선덕대 거를 방을 한 것이거든요. 오리지널은 이제 북경박물관에 있죠. 방을 한 방품도 있고 그 진품도 있고 걸륭제 때께 이게 전세품이라고 그러면 공 한 2개는 더 붙여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쌍이가 달려 있는데 이런 쌍이를 제가 하늘을 향한다 그래서 조천 바라볼 조자를 써서 뭐 조종할 때 조자죠. 조선할 때 조자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향할 조자예요. 중국의 문법을 보면. 그래서 하늘을 향한다 그래서 조천귀, 조천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하늘을 바라본다 그래서 앙천이라고도 말을 씁니다. 조천이, 앙천이가 있는 뭐 삼족로죠. 삼종로. 네, 저기는 천하용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뚜껑은 뭐 의미가 없는데 그냥 뚜껑을 씌워놓은 거죠. 자, 82만 6천 RMB에 거래된 런던 카사더 윤돈, 이게 런던입니다. 윤돈 가사득. 그래도 우리는 런던 크리스티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요거 또 나왔네요. 똑같은 애인데 요건 북경 다해라는 경매장에서 138만 RMB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어떤 특징을 보실 수 있냐면 여기는 이제 조관이라고 썼죠. 조관이라는 거는 이제 조정에 출사하는 그런 관리들이 쓰는 모자의 형태라고 보는 거죠. 조관이, 조천이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기물로 보이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2019년 5월 14일에 82만 6천 RMB의 낙찰을 받아서 이쪽으로 갖고 가서 판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높죠? 조금 높아요. 왜? 여기는 메이저 경매장에서 낙찰을 받은 거고 이건 중소형 경매장이기 때문에 메이저에서 낙찰받은 그런 이제 영수증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득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양 똑같고요. 방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진품을 찾으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또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예술을
좀 이렇게 골동품을 이제 애호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이런 호중심 때문에 이런 이제 중국 기물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걸 진품을 찾네 마네 하면서 인생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러질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그건 제 기준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큰 피해를 안 보시려면 진품을 따라다니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려면 뭐 감정을 받아야 되네 어쩌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네, 자 특이하게 관지는 여기 상단부에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런 거죠. 82만 했다가 138만에 괜찮은 장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요 가격에다가 수수료 빼고 뭐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필세의 일종인데 필세이면서도 또 분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화분이죠. 근데 요런 모양을 이제 뒤집어 놓으면 서양 모자라고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모라고 합니다. 양모. 서양 모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양모새 혹은 양모본 혹은 여기 절연이 돼 있으니까 절연분. 분은 화분 분자고요. 여기에 해랑문이 있습니다. 안에는. 그리고 이제 방영락이라고 썼잖아요. 이게 영락대의 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국 가덕에서 471만 5천 RMB에 거래된 여긴 걸룡 본조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오리지널이라는 소리인데 471만 5천 RMB면 8억이라는 소리인데 좀 말이 좀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여기는 여기도 이제 행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스타일의 그 살구처럼 생겼다 해서 여기 살구 행자를 썼죠. 행원 개광.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원 개광이 있는 이제 복수문이죠. 수복문, 복수문 똑같습니다. 박쥐하고 복숭아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양 귀를 달고 있는 여의가 귀가 있죠. 여의 귀를 달고 있는 편병입니다. 많이 나오는 기형이죠. 중무성가에서 287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 뭐 권초 썼는데 권초문이라고 하는 거는 당초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당초, 권초, 여의문. 여의도문이 이제 쭉 빼곡하게 있는 거죠. 여의문이 있는 합입니다. 문구합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붓이나 뭐 이런 먹이나 이런 걸 집어넣는 통, 상자란 뜻이죠. 합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287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는 이제 절지 화과문이 있는 산두병입니다. 산두병이고 여기 이제 마늘 머리를 닮았다 그래서 산두죠. 마늘 산자입니다. 산두병이고 홍콩 소도비에서 548만 4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자 이거는 황지 청환대 18연이죠. 혹은 일소견. 일파는 잡을 파자고 잡을 파자. 속은 묶을 속자예요. 똑같은 말이죠. 일속연, 일파련, 련꽂이죠. 반입니다. 89만 7천 RMB 중국 가덕에서 거래됐고요. 방품이라는 가격 보면 딱 방품이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구도문이 그려져 있는 반입니다. 자 옹팔 건구라는 말도 말씀드렸죠. 옹종은 8개, 뭐 걸룡은 9개,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뉴욕 크리스트에서 84만 4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이것도 방품이라고 봅니다. 네, 뉴욕 크리스티. 자 이렇게 용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창룡교자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이런 동그란 구에 동그라미에 목숨 숫자를 썼죠. 그래서 이걸 이제 봉수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봉헌한다 뭐 이런 뜻이죠. 봉사봉자를 썼습니다. 자 봉수문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양용이라고 썼는데 도약한다 그러는데 양용은 아니고 정면에 있는 용이죠. 네, 보리 아문에서 472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작배죠. 작배가 밑에 탁까지 같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항문이 있고 작배인데 요건 한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배하고 잔탁 이렇게 끼워 넣는 것입니다. 청동기에서 나온 문양이죠. 술잔입니다. 술잔.
상당히 아름다운 술잔입니다. 자, 북경 보리에서 172만 5천 RMB에 거래됐고, 네. 여기도 이제 잘못 쓴 거죠. 여기는 지금 6글자가 있는데, 대천 걸륭연제라고, 내자구나. 죄송합니다. 내자네. 걸륭연제의 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황지청화엔 절지 화해문이 있는 완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이제 채윤당제라고 청걸륭 때의 당명관입니다. 요 새로운 관지가 나왔으니까 한번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채윤당제, 채윤당제, 옹정 때는 양화당제, 강희 때는 중화당제, 채윤당제는 걸륭 때 관지입니다. 당명관이라고 하죠. 뉴욕 크리스티에서 133만 RMB에 거래된 아름다운 기물입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한 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완이 한 3억 정도 되면 진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그런 큰 반이나 큰 기물이 그런 몇 억밖에 안 된다면 당연히 방품이라고 봐야죠. 자, 이것도 황지청화인데 황지청화 전지 화해문 고족완입니다. 고족완인데 뉴욕 크리스티에서 267만 RMB. 이런 것도 이제 진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5억이 넘네요. 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발입니다. 발. 주발 같고 이런 경우는 이제 바둑알 집어넣는 그런 상자로도 쓰긴 하는 거죠. 북경보리에서 172만 5천 RMB에 거래된 발입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요게 이제 필첨이라고 그래가지고 먹을 갈아 놓는 그런 이제 용도 벼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벼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식 여기 벼루 연자를 썼죠. 벼루 연자를 썼습니다. 벼루란 얘기고요. 상해 명헌이라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경매장 32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거는 이제 안항이라고 그래서 항입니다. 항, 어항이죠. 직경 27cm고 운영문이 그려져 있고 북경 보리에서 115만 RMB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쪽부터 볼까요? 네, 절연 분입니다. 절연 이렇게 이제 화분, 좀 화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절연새라고 봐야 돼요. 필새라고 봐야 되겠네요. 화분이 무슨 꽃을 꽂겠습니까? 자, 절연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연이 됐으니까. 네, 운영문이 그려져 있고 북경화진이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149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요 기물이야 많이 나오는 기물이죠. 네, 정면용이죠. 천화용문인데 또 이렇게 날개 달린 용, 응용문이라고도 합니다. 익용문, 응용문, 큰 대반입니다. 50cm니까요. 보리 홍콩에서 74만 9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74만 RMB면은 1억 4천이라는 소리인데,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보시죠. 방품이죠. 복수문이 글자로 써져 있는 운용문입니다. 86만 2,500 RMB에 거래된 북경 영보라는 경매장에서 거래됐습니다. 네, 요것은 이제 반지입니다. 반지. 여기 있죠? 한자로 반지. 반지가 그냥 반지죠. 우리 손가락이 끼는 반지입니다. 직경이 3.3cm 있는 반지인데 안쪽에 홍관지로 걸륭연제관이 있고요. 바로 화해문이 있는데 남묘 채화. 그러니까 이제 이 청화가 아니라 코발트가 아니라 이제 그런 청색깔이 나는 이제 청료로 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경 보리에서 120만 RMB에 거래된 반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도자기 반지도 많이 꼈다고 합니다. 왕족이 꼈겠죠. 자, 요런 게 이제 요게 경자가 편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편경이 뭐냐 하면 이제 악기 중에 일종입니다. 소리를 맞추는 악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편경이 나오면 이제 길경유여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경유여, 여의 구연부가 이제 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양의가 있는데, 양의는 또 이게 용이죠. 용이 양의를 달고 있는 준입니다. 이건 가경 때 거네요. 가경 때 하기로 하고, 요건 여기까지만 걸륭입니다. 사어 해랑문, 고기가 4마리가 있는 타도문이 있다는 뜻이고요.
요런 문양이 이제 립시관, 뭐라 그러면 이제 삿갓완입니다. 삿갓완. 삿갓 립자죠. 홍콩 소득에서 106만 8,750 RMB에 거래됐고 관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머지는 가경대니까 가경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0년도 박매연감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름이 이제 고동이에요. 고동이 이제 골동이죠. 우리는 뼈골자를 쓰지만 중국에서는 고동이라고 쓰죠. 오래될 고자. 그게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판이니까 2019년에 여기 있죠.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된 것을 연감을 이제 만든 거죠. 박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중국말로 파이마이, 이제 그 매매한 것을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을 찍은 거죠. 매매했던 거를.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을 연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짱가몽 도설 그 112번째죠. 112번째 그 걸륭도자기로는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판이 있고 23년도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판은 이제 최근에 구했는데 정말 최신이죠. 왜냐하면 22년도 거를 한 거니까. 2024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걸륭도자기만 발췌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뭐 진품을 찾아다니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기물인데 전사도자기 피하고 섭취도자기 안 사고, 섭취도자기를 어떻게 안 사냐고 반문을 하신다면 싼 거는 사지 마세요. 제발. 싼 거는 다 섭취입니다. 싸고 좋은 게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싼 거를, 좋은 거를 싸게 막 던질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면서 싸구려 도자기는 정말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손해 보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예전에 손해를 많이 받고 해서 뭐 이제 경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래도 난 싼 게 좋아 하시는 분은 제가 뭐라고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싸게 산 기물들을 혹시 한번 경매장 가서 한번 팔아보세요. 3만 원에 아우 잘 샀네, 싸게 잘 샀네. 나가서 팔아보시면 당연히 3만 원 안 나오죠. 그럼 수수료 내고 왔다 갔다 경비 쓰고 그런 거를 이제 뭐하러 하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3만 원짜리 10개 살 거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한 개를 사는 습관을 들이시면 명품을 만나실 수 있고, 그 명품은 뭐 나중에 또 좋은 값에 소장가를 만나면 좋은 값에 또 파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3, 4만 원, 10만 원 미만짜리 사가지고는 명품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싸구려는 싸구려예요. 싸구려 비지떡이란 우리 말이 있죠. 속담이. 싸고 좋은 건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매장에서 그렇게 판매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10,000원부터 6,000원 없는 경매 이제 잘 좋아하시죠? 많이 사시죠? 얼마일까요? 원가가. 알고 나시면 정말 깨버리고 싶으신 심정이 되실 겁니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한두 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샘플로 사거나 그럴 수 있는데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난감합니다. 집에든 창고든 보관할 때도 마땅치가 않고, 그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평가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하시게 되면 싸구려 절대 안 사게 됩니다. 왜냐?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싸구려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힘들지만 사실 이거 40분 50분도 한번 쉬는 손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힘듭니다. 그리고 뭐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제 저도 긴장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또 이거를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냥 그대로 뭐 잘못된 소리가 들어가도 그냥 날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는 똑같은 거예요.
쌍방향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짱가만 옥션에 오실 때도 질문거리를 좀 만들어 오세요. 질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경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물을 한 10점 정도 뭐 중복이 되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도솔은 이제 책이나 뭐 그냥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실물을 가지고 하는 도솔이다라고